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제3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용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용의 변화에서 중요한 내룡의 의미와 맥, 그리고 입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들이 수는 기지모라 하여 물은 기에 모체라 했고, 수는 기지개라 하여 물은 기에 경계라고 했습니다. 일척고죽산이라 하여 한치라도 높으면 산이요, 일척저죽수라 해서 이 한치라도 낮으면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풍수학에서 말하는 물의 개념은 곧 낮은 곳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높고 낮음이라 하면 땅을 지칭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땅은 모든 산봉과 하천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산은 높은 곳이 되고 하천은 낮은 곳이 되니 풍수학에서 산은 용이 되고 하천은 수라 하여 용은 정, 고요할 정, 즉 고요하여 음이 됩니다. 수, 물수, 수는 동, 움직일 동, 즉 움직임으로 양이 되는 이치입니다. 음양의 균등한 형세가 확실하게 이루어진 곳을 이끌어서 우리가 말하는 일명 명당, 이 명당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내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룡은 혈 뒤편의 산세를 말합니다. 용맥이 줄기차게 치달아 흘러 내려오다가 이 장차 혈로 들어가려고 하는 곳을 특별히 지칭하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의 국세에 하나의 혈장에 이르기까지 용맥을 지칭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맥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시각적으로 보이는 일반적인 산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용맥을 타고 땅속으로 흘러 통하는 기의 통로를 말합니다. 결코 맥이라는 것이 외형적인 산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땅속으로 유통하는 전기, 즉 에너지가 통하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맥은 높고 낮게 고절을 이루는 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평평한 이 평지에도 여전히 맥은 흐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보통 용신의 지세에 따라 음양의 생기가 유동하는 것이 마치 인체의 맥락에서 기혈이 흐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생기의 운행이란 측면에서 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맥을 타고 땅기운, 즉 지기가 힘차게 흘러내려가려면 이 구불구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꺾이고 하는 좌절우국하고 한 번 엎드리고 한 번 일어나는 과정인, 즉 일기일복하면서 과엽과 박환을 이루어야 혈이 제대로 맺히게 되는 이치입니다. 맥은 인체의 혈관, 즉 혈관과 같고 산줄기, 다시 말씀드려서 용은 인체의 수족에 비유됩니다. 맥은 산맥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고 평지에도 흐르기 때문에 지세를 입체적으로 살피고 물이 오고 가는 어떤 진태를 잘 관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입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수는 산천의 전기가 모여서 음결된 지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박환과 과엽을 거쳐 흘러내려온 내룡이 끝나는 진처, 내룡이 끝나는 진처에 용맥을 타고 내려온 산천의 전기가 모여서 혈이 맺히는 결혈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과실에 비유해서 꼭지와 같다, 이 꼭지와 같은 것이며 막 바이어로 꽃을 피우려고 꼭지에 수액이 모여서 꽃봉우리를 맺는 것과 같고, 용이 혈판으로 들어가는 머리 부분을 의미합니다. 현무정에서 혈판이 시작되는 지점까지를 입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입수를 보는 방법은 흙의 색깔, 즉 토색이 양명하고 토질이 강하며 아주 윤기가 있고 흙에서 아주 밝은 광채가 나거나 상서로운 기운을 띠는 곳이 바로
입수 지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곳의 특징은 잡초가 없는 것이며 혀를 만들기 위해 내밀고 있는 산머리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룡이 혈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곳을 말하고, 바야흐로 용의 머리가 어떤 국으로 들어갈 볼록한 곳을 입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입수에는 입수 옥격이 있습니다. 입수 옥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룡 입수, 회룡 입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회룡 입수는 일명 회룡 고조혈로서 흘러온 내룡이 몸을 틀어 용맥이 조산 쪽을 향해 바라보듯 맺히는 혈을 말합니다. 회룡 고조혈은 조산으로부터 뻗어나오던 용맥이 이 좌우로 청룡과 백호를 만들고 혈을 맺는 곳이 몸체를 돌려 원래 오던 조산을 돌아다보는 형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회룡 고조혈은 오히려 앞에 있는 산이 부모와 조종산이 되는 산이니 아무리 높아도 꺼리지 않고 다만 수려하고 밝은 듯해야 하며 형상이 추악하거나 기울어지고 배반하는 듯한 이 달아나고 뾰족하여서 마치 부스럼 같으면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흙으로 이루어진 토맥은 물이 경계를 이루나 암석으로 이루어진 성맥은 끊지 못하므로 바닷속에 있는 모든 섬은 성맥으로 이어져 뻗어나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횡룡 입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횡룡 입수. 횡룡 입수는 흘러온 내룡이 비스듬히 횡으로 들어와서 방향이 바뀌어지면서 입수되는 형상으로 혈압의 평평한 부분으로 입술에 해당하는 전순의 흔적이 있어야 이 횡룡 입수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잡룡 입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룡 입수는 높은 줄령의 용맥이 평지로 몸을 숨기듯 잡룡되어 맺어지는 평지의 혈을 말합니다. 잡룡 입수는 대체로 논이나 들 같은 평지에 많이 나타나며 이 산줄기가 말의 발자국 모양의 마적이나 풀뱀이 구불구불 기어가는 듯한 모양인 초사 회선의 형태로 흘러오다가 평지의 땅속으로 몸을 숨겨 행룡즉 이 산줄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입수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은 평지에서 형성된 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속으로 용맥이 숨은 듯이 은맥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식별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용맥의 양쪽 낮은 고랑이나 함몰된 곳의 물길을 보고 이 잡룡, 즉 말해서 그러한 형태를 가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모이거나 흘러가는 곳이 낮은 곳으로 판단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잡룡 입수는 혈장을 중심으로 해서 청룡과 백호의 물줄기인 용수가 감싸고 합수되어야 참된, 진실된 진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룡 입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룡 입수는 용의 머리가 힘차고 곧게 들어온 입수로서 어떤 이러한 직룡 입수의 증거의 형상은 대체로 혈장 앞이 입술 모양의 전순이 크게 형성된 것입니다. 혈장의 뒤쪽을 곧바로 치고 들어오는 형세로 이것을 당배 입수라고도 합니다. 직룡 입수는 용새가 힘차고 웅대해서 이 발복의 정도가 비교적 빠르고 큰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룡 입수, 비룡 입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룡 입수는 흘러온 용맥의 전기가 머리를 들어서 머리를 들어 올린 거죠. 머리를 들어 올려 기운이 모여 응결되어 맺어지는 혈로서 대체로 전후 좌우에 조롱하는 산이나 언덕 등 이 지형지물이라 할 수 있는 사들이 비교적 높이 있어서 그 기세가
이와 함께 어울려 높은 곳에 혈이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참고로 용의 위에 대해서, 위란 말, 예, 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라고 하는 용어는 용맥의 변화 과정에서 작은 야산이나 언덕을 행용할 때 높고 낮게 일어났다 엎드리는 고저기복과 갈지자 형태로 좌우로 꺾이고 굽어지는 좌절우국하는 변화의 모습이 마치 이 뱀이 구불구불하게 기어가는 형상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용어상 용의 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뜻이 담겨 있다 할 것입니다. 예, 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제31강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제3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